자, 지난 그 수업에 이어서 이번 실무수행 네 번째 거죠. 제 68회 그 TET 2급 기출문제 수행 4번 근로소득 관리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그 TET 2급에서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세 가지 항목이 출제되어 첫 번째는 사원 등록에 대한 게 출제가 되거든요. 사원 등록, 사원 등록에 대해서 여기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게 여러분의 주요 시험 문제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사원 등록을 하면서 부양가족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많이 오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원 등록하면서 그 사원이 여성일 때요. 여성일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부녀자 공제 여기 체크를 해당되는 사항에서 부녀자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체크하는 거 잘 빼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일 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해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급여 또는 일용직 급여 입력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 수당 항목하고요. 수당 공제 등록인데 수당에서는 비과세 여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다음에 공제 등록 요구하는 것이 포인트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자료들을 각각에 해당되는 탭에 수당공제와 그다음에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잘 입력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사원 등록 첫 번째 문제로 나와 있고요. 이 사원에 의해서 여기 부양가족 등록들이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 소득자는 김대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 있죠. 특히 여기 또 혹시 여기 사원 등록할 때요. 배우자 여부 되게 중요해요. 왜? 배우자가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등등한 이유로 배우자가 없으면 여기 한부모 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한부모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돼요. 자, 자료 설명 보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재무팀에 입사한 김대영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래요. 김대영은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김종덕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장애 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현재 타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도 되고 그다음에 중증 항시 치료하는 중증 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장애 요건의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죠. 배우자요. 배우자는 안녕히 복권 당첨 소득 2,50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복권 당첨 소득은 우리가 배웠던 소득세 중에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원래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여기 분리과세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2,5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넘어서 종합과세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복권 당첨 소득은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 항목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 복권 당첨 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복권 당첨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소득이 없고 그냥 기본공제 대상자 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를 보고서는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되는 자료들을 입력해 보기로 합니다. 앞에 문제들은 다 풀었으니까 얘들은 다 닫고요. 자, 여기 인사급여에서 첫 번째 거 사원등록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사원등록 여기에서 김대영 여기 있죠? 김대영. 그다음에 여기 항목에서 가족관계 확인서를 보시고 하나씩 그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F2를 눌러서 부 직계 존속이죠. 1번. 그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부 김종덕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440405 1649-478 가족관계 부 경로 의뢰도 되고 지금 여기 장애란에 여러분 이거 표시해 주셔야 돼요. 밑에 보시게 되면 3번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써져 있죠. 여기 3번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죠. F2 눌러서 배우자. 배우자는 안영희 씨.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81090520275111 됐죠? 복권 당첨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녀죠. 자녀는 4번. 그리고 여기 클릭하셔서 김한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041123 3070791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녀 그 다음에 김한설 주민등록번호는 060305311116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에 다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직계 존속에 대해서 장애 표시해줬고 자녀들은 그냥 자녀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입력을 해줬고 입력을 해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구분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평가 문제 김대영 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달래요. 그래서 여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를 클릭해서 조회를 해서 해당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원은 그냥 이제 전체 직원 불러오기로 전사원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김대영 씨 첫 번째 25번에 배우자 기본공제세 기본공제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배우자의 기본공제 여러분들이 앞에 그 부양가족 관계 입력하시면서 그 복권 당첨 소득이 있어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고 표시를 했으면 이 금액이 안 뜨겠죠. 근데 복권 당첨 소득은 얼마가 되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26번에 부양가족에서 공제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26번은 부양가족 여기 나와 있죠? 공제 대상 인원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3명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38번에는 27번에 경로 우대에 대해서 추가 공제 얼마입니까? 그러는데 아까 아버지 장애인이었던 분이 있었죠? 경로 우대 공제 한 명으로 지금 1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8번에 장애인 공제 또한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었기 때문에 장애인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7번에 자녀세 공제를 보고 답을 해달래요. 57번이라고 하니까 이 옆에 자녀세 공제 있죠? 자녀세 공제에 해당되는 인원은 2명이어서 3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원등록과 관련된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해당되는 질문에 근로소득 관리 첫 번째 거 수행평가 한번 다 정리를 해보셨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급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급여 자료는 지금 5월달 급여 자료이고 기본급, 직책수당, 그다음에 차량 보조금, 식대, 야간 근로수당, 자 수당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따가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 다 등록해 달라고 해줄 것 같으네요. 자, 뭐 기본급, 직책수당 등등 얘기 나와 있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벌써 이것저것 다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요 보실 때 회사의 근로계약 관계로 인해서 직원이 되면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돈, 그걸 우리는 수당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수당은 과세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회사로부터 받기는 하는데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육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얘네들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급, 직책수당 얘네들은 무조건 과세인 항목들이고요. 차량 보조금이라고 여기서 써 있죠.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과 관련돼서 근로기준법에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기 차를 본인 명의로 된 차여야만 돼요. 집에서 부모님 차량이나 배우자의 차량을 회사 업무를 쓴다고 해서 자가운전 보조금 받았다고 비과세가 아니에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 받을 때 비과세 그 요건은 반드시 자기 명의로 된 차여야 돼요. 여기서도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며 출장 시에는 별도의 교통비 지급받는다. 이렇게 자기 차를 사용하면서 회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기 차를 사용하니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기 비용으로 쓰고 회사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그걸 실비라고 그러거든요. 실비 정산을 해주는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내 돈 쓰고 그 돈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당연히 그건 소득이 아니죠. 내가 쓴 돈 내가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차량 운전 보조금은 이따가 우리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식대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매월 지급하고 있대 회사에서. 근데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보통 여러분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갖다가 근무한다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해요. 그럼 이게 8시간인가요? 9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1시간은 점심시간이란 얘기예요. 그 점심시간 동안에 식비를 갖다가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여러분의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점심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식사 외부에 가서 하시고 또는 구내 식당에 가서 하시고 여러분이 돈을 먼저 지불하죠. 그리고 한 달 월급에 포함돼서 회사에서 그 돈을 여러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실제로 발생한 비용, 실비라고 그래요. 그 실비를 정산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 또한 비과세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요,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통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 생산직처럼요, 야간 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로수당 그때까지 나와서 제조업은 여기 그 뭐랬죠? 사무직하고 다르게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많으면 야간 근로 오버타임이죠.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이요. 이럴 때 지급하는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연간 240만 원에 대해서는 24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줘요. 이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야간 근로수당도 비과세로 등록을 이따가 할 거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전반적인 내용은 한번 설명을 미리 해드렸고 이따가 실제로 입력하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자료 1에서 김상훈 구매부 과장이래요. 자료 1에서 정수진은 생산부 사원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직전 연도 총 구매액은 3,500만 원이다. 생산직 사원인데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여기서 뭐가 차이냐면 이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비과세예요. 아니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라는 뜻이에요.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은 휴일 근로 수당은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요. 요것도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5월분 5월 기속분 급여 지급일은 25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손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행 과제를 수행해야지 돼요. 수행 과제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여부 반영하세요. 그랬는데 여기서 생산직이라고 했던 정수진 씨에 대해서 요거 표시를 해보세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반영을 해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사급여에서 사원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정수진 씨 여기 있죠. 정수진 씨에 대해서 지금 생산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연장 근로 비과세에 보면 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여기 여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여가 아니라 F2 뭐죠? 연장 0 눌러서 이렇게 부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연장 근로 비과세는 정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표시를 해주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시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는 정수진 씨는 생산부 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김상훈 씨는 생산부 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김상원 씨 이렇게 눌러보시면 생산직 여부에서 불우돼 있고 당연 연장근로 비과세 이것도 불우돼 있죠. 여기서 해당되는 문제는 아까 이렇게 연장근로 비과세 여로 돼 있던 거 고쳐주는 거 그게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해 주세요. 수당에 지금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해서 등록해 달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도 해볼게요. 자, 인사급여에서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여기 수당 공지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기본급은 있었고 상여 이건 뭐 그대로 놔둬도 되고 부정계니까 그 다음에 기본급 다음에 직책수당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똑같이 직책수당 이렇게 입력해 주시란 얘기예요. 엔터 치고 제가 아까 이거 과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직책수당은 매달 월급여로 나와야 되는 거였었어요. 자, 두 번째 차량 보조금이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미리 설명드렸던 거예요. 얘는 비과세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비과세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자가운전 여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대 있었죠. 식대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였었죠. 여기 식대 나와 있어요. 식대 클릭해 주시고요. 얘도 매월 받는 뒷거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써주시고요. 얘도 비과세였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연장근로 확인 눌러주시면 저기 수당 등록에서 우리 급여 명세표에 나왔던 항목처럼 똑같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따가 급여자료 입력할 때 요 항목들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요 자료 입력한 것인데 수행 과제에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하라 해서 수당 등록 다 끝났어요. 공지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제가 뭐냐면 5월분 급여자료 입력하고요. 9분은 급여로 해달래요. 요거 선택하고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김상훈 씨와 정수지 씨에 대한 급여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월 급여라고 했었고요. 9분은 급여로만 해달라고 그랬었죠. 2, 55일 다 됐고요. 이 중에서 김상훈 여기 돼 있죠. 김상훈 씨에 대해서 기본급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0만 원. 이고 아까 한꺼번에 다 해서 이게 안 나오네요. 아까 연말정산을 할 때 여기 이름들 다 불러왔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김대영 씨 거만 빼놓고 나머지 그 항목들은 다 삭제를 해버립시다. 그럼 다 지워버렸죠? 그래서 5월달 걸로 그럼 연말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김상훈 씨 거 기본급 여기에다가 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직책수당은 15만 원. 그다음에 차량 보조금은 30만 원. 야간 근로수당은 식대도 30만 원. 자,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여기 차량 보조금과 식대 요 두 가지는 비과세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죠? 자, 근데 차량 보조금은 3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어도 차량 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액은
연간 아니 월간 2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식대는 2023년 시점에서는 1인 한 달 10만 원이 10만 원,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20만 원이 비과세 한도액이거든요. 금액은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얼마를 지급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에서 여기 연말정산할 때 한도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김상훈 씨가 월간 지급 받는 금액은 총 375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요 금액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금액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나머지 금액은 다 과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은 자동 계산되는 항목이므로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진 씨도 보게 되면 정수진 씨의 기본급여는 200만 원이었었고요. 식당 없고요. 식대 30만 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100만 원. 이렇게 있지만 지금 여기 정수진 씨의 비과세 금액은 식대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항목이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급여 명세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 여기 반영을 다 해서 마감을 했고 마지막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조회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다 입력이 끝난 상태에서 인사급여 누르셔서 맨 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귀속월은 5월이었었고요. 귀속월이란 말 뜻은 근로를 제공한 달이에요. 5월 달 거에 대해서 5월 지급기간 5월 25일 날 했었죠. 5월 달에 지급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신고 엔터 눌러보시게 되면 자 지금 2명 우리가 간이세이라고 계속 근로자예요.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한 거 총 급여액은 2명이 이 금액이었었고 소득세 이만큼이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 눌러 놓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급여 자료에 대한 자료들 쭉 수행과제 4번까지 해 보셨고요. 똑같이 여기 바로 실무 수행 평가 나와 있는 거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항목을 봐달라고 하니까 여기 급여 자료 입력 항목을 봐주시고요. 항목 중 차량 보조금 과세 총액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나? 차량 급여 항목 중에서 자, 지금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했던 사람은 김상훈 씨와 정수진 씨였었어요. 차량 보조금 보니까 두 사람 금액 입력한 것 중에서 요 옆에 보시게 되면 과세, 비과세 그 중에서도 과세 항목 중에 이런 금액들이 다 과세여서 또는 비과세여서 금액들이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차량 보조금의 과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요 금액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들 거 인원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과세, 비과세로 구분해 놓은 금액에서 과세 총액 금액은 얼마예요? 10만 원이라고 요거 보시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항목 중에서 식대 과세 총액은 얼마냐? 식대 과세 총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고 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월달 급여 자료에서 야간 근로수당 과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 야간 근로수당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야간 근로수당의 과세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라고 나와 있죠? 요 100만 원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수진 씨의 5월 급여 자료 조회하셔서요. 정수진 씨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급여에 대한 차인지 금액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차인지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차인지 금액은 301만 930원이 정수진 씨에 대해서 우선 지급 총액은 수당이죠. 33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 공제 금액 총계 이만큼을 빼고 차인 지급액은 301만 930원을 지급합니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조금 전에 조회했던 거 있었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조회를 하셔서요. 불러오라고 그러고요. 여기 1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에 대한 10번, 소득세 등 10번이 어딨나 보니까 여기 소득세 등 나와 있죠. 여기 근로소득에 대한 거 여기 있죠. 거기 합기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19만 560원이라고 답하시면 근로소득관리 2번에 대해서 5가지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주어를 해서 답을 해본 결과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 연말정산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최정훈 씨 거 할 거고요. 코드 번호가 1400번이네요. 자,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 다 입력되어 있대요. 부양가족의 최정훈과 생계를 같이 한다. 최정훈은 7월 31일까지 광성물산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과제 할 거 뭔가 봤더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료 정산을 완료하라고 나와 있죠. 종전 근무지 그건 소득 명세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의료비 탭에서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학기 금액 한 건으로 집계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계좌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요 수행과제에 해당되는 거 제가 입력할 때 여기서 얘기했던 거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입력해서 이러고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최정훈 소득자죠. 자, 그 다음에 직계 촌석 아버지네요. 최진수 씨.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돼요. 다시 한번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니 아버지 김진수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계존석 이정희 어머니죠. 어머니는 소득이 없다고 되네. 이렇게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여기 최정훈 씨의 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전 근무지에 대한 정산 내역 있죠. 전 근무지는 광성물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 요 밑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4대 보험 요 정산한 것들에 대한 내역까지 여기 있는 요 숫자들 항목별로 그대로 따라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요 내용을 저하고 같이 한번 여기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급여 다시 간 다음에 연말정산관리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할 대상인 1400번 최정훈 씨만 딱 불러오면 돼요. 자, 최정훈 씨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요 소득 명세 여기에서 전 직장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 직장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최정훈 씨가 이 회사에 와가지고 리빙산업이라는 회사에 와가지고 근무했던 거 급여와 뭐 상여금 그 밖에 4대 보험료 다 집계가 되어 있어요. 계속 여기서 입력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1월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했던 7월까지는 소득이 계산된 게 없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1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1월부터 7월까지의 합계금액 자료를 여기다 입력해 줘야지 1년치가 되겠죠. 그래서 종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려고 한다면은 요 위에 보시면 종전 근무지 입력 얘를 반드시 클릭을 해 주셔야지 종전 근무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다가 그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주 광성물산 사업자 등록번호도 13481-21118. 자, 급여는 얼마를 받았었냐면은 총 급여 3천만 원 받았대요. 자, 그 다음에 상여금도 받았었네요. 상여금은 500만 원 받았대요. 뭐 그 자료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요 자료 보고 그냥 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 광성물산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은 좀 이따 입력해 드릴 거고요. 여기 급여 상여 나와 있는 이 금액 입력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요 밑에 건강보험료 나와 있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에 관련된 자료는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 금액을 보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똑같이 건강보험료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3만 3,75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86,040원, 국민연금보험료는 96만원, 고용보험료는 17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있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소득세, 지방세 요거 입력할 때는 여기 결정세액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요거 소득세, 지방소득세, 결정세. 그래서 소득세 금액으로는 38만 200원, 지방소득세는 38,020원. 자, 그 다음에 근무 시작 기간 나와 있죠. 2023년 1월 1일부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날짜가 7월 달까지라고 했으니까 2023년 7월 30일까지 이것까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 근무 시작일 끝나는 날짜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화면에서 근무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보고 입력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입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또 뭔가 봐야겠죠.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의료비 내역이에요. 의료비는 최진수 아버님 거네요. 아버지께서 의료비 원래 아버지는 지금 뭐는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 아니지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하고 상관없이 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는 다 공제돼요. 그래서 여기 병원의 일반 190만원, 내과 80만원에서 270만원 다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비는 여기 나와 있죠. 의료비 클릭하시고요. 부양가족 중에서 FA 눌러서 최진수 아버님 해주시고요. 상호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의료 증빙 서류는 국세청 거고 건수는 무조건 한 건으로 하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액은 270만 원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손 의료비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엔터. 다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를? 여기 정산명세. 정산명세는 여기 각각의 그 우리 소득공제라든지 세공제 자료를 입력하면 전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의료비 있죠. 의료비 270만 원에 대해서 세공제 금액 계산된 금액은 16만 8,750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의료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가 되겠네요. 보장성 보험료. 여기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자가 지급한 보험료여야지 가능해요. 최정훈 씨가 계약자 보험료 지급했죠. 보장성 보험료는 되지만 저축성 보험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보험료를 보니까 여기 최정은 본인에 대한 그 실손보험 120만 원. 다 공제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정이 어머니 거죠. 어머니 거에 대한 것도 무난하게 다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보험료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어디에서 입력을 하게 되느냐면 여기 소득공제라고 보시는 데 있죠. 소득공제 클릭하세요. 그리고 콩콩콩 해보면 여기 보험료 나와 있죠. 보험료에 대해서 최종은 여기 본인 거예요. 보장성 보험 금액이 얼마였었느냐면 실손 의료보험으로 해서 120만 원 납부한 거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거 여기다가 18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총 300만 원. 내가 뭘 잘못 봤나? 300만 원이죠. 120만 원, 180만 원 보험료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보험료 두 가지 입력을 했으니까 세액공제가 얼마인지 봤더니 보장성 보험료 총 300만 원이 등록이 됐고 그 중에서 12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연금저축 또한 소득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거 흥국생명보험에 이렇게 납입했다는 것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연금보험은 어디서 입력을 하느냐 하면요. 여기 세액공제에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이름이어야지 돼요. 여기 연금저축 요걸 클릭해 주시고요. 금융회사는 어디라고 했어요? 흥국생명이라고 그랬죠. 흥국생명보험 요거죠. 404번. 자, 계좌번호도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계좌번호는 013458888 이거였어요. 불입금액은 연간 600만 원 불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만 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확인 누르시고 그랬더니 여기 어디 갔어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거 자동으로 계산돼서 60만 원 계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뭐 있나 봤더니 다 입력이 끝났네요. 똑같이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수행 평가 문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요거 가지고서 제대로 잘 입력이 되었는지. 자, 최정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이거죠. 37번
차가감 소득금액 얼마예요? 물어보겠죠. 37번을 보시게 되면은 좀 내려가서 제대로 다 입력이 됐다면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253만 410원. 요거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60번에 연금저축에서요. 세액공제의 금액 얼마요? 물어보고 있죠. 60번. 조금 더 가야겠네요. 자, 60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은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60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1번. 뭐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여기서 세액공제 61번 거 얼마인가요? 12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예요? 16만 8,750원. 요거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실효세율 82번이라고 되어 있죠. 실효세율 82번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여기 최정훈 씨 같은 경우는 3.9%네요. 답은 2번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 68회 TET 2급 실기에 관련돼서 수행 문제죠. 실무 수행 문제 1번, 2번, 3번, 4번 근로소득 관리까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